원피스에는 각 해적단마다 특징이 있으며 각각 내치기도 그렇고 데려가기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해적단에서 게르 같은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밀짚모자 해적단 우솝입니다. 이 새끼가 안 나올 수 없지 싶은 우솝은 전설적인 빨간머리 해적단 간부 야솝의 아들이며 야솝발로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구라에 매우 능하며 초기에는 나미보다 약한 게 우솝이구나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는 초창기에는 엄청난 욕을 먹고 긍정의 아이콘인 루피마저 우솝이 답이 안 나오자 진심을 내뱉으려 하기도 하였는데요. 우솝도 좀 그랬는지 해적단을 잠깐 나왔다 들어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총을 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항상 새총질을 하고 있으며 2년 동안 수련 후에는 더 거대한 새총을 들고 나타났는데요. 약간 전투력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약골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우솝의 적격 실력만큼은 타고난 것인지 먼 거리에서 공격은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주는데요. 애니에스로 비해서 저격을 하는 모습과 드레스로자에서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엄청난 저격수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갓 우솝으로 올라서며 현상금까지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는데요. 훗날 야솝과 만남을 위한 떡밥 캐릭터로 아직도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하차해야 할 한 명을 고른다면 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스트롱거입니다. 나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며 간부 도쿠큐의 에마인 스트롱거는 콧물을 겁나 흘리는데요. 이름은 강력하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몸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야에서 첫 등장을 하였으며 도쿠큐를 태우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지기도 하였는데요. 항상 얘가 여기 있었는가 싶은 장면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데리고 다니나 싶었으나 최종장에서 스트롱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말말 열매 환수종 페가수스 능력자였으며 비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열매를 먹어서인지 좀 건강해져서인지 과거와는 다르게 검은 수염과 도쿠큐를 둘 다 태워도 멀쩡히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 있으나마나한 캐릭터 중 하나라 보여지네요. 다음은 빨간머리 해적단 록스타입니다. 빨간머리에 부하답게 빨간머리로 등장한 록스타는 흰 수염 앞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는데요. 샹크스가 뭔 생각인지 막내놈을 흰 수염에게 편지를 전달하라 하였으며 당시 사왕이었던 흰 수염은 편지를 찢어버렸는데요. 흰수염에게 개무시를 당한 록스타는 계잡부였구나 싶었지만 당시 나름 9,400만 베리의 현상범이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게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피레미인 걸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샹크스마저 거기서 넌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돼지기 싫으면 돌아오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개무시를 당하던 중 록스타는 최근 다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엘바프에 입성하려는 캡틴 키드를 보고 샹크스는 또 한 번 록스타에게 전령을 보내라고 셔틀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간부급까지는 어려울 거로 생각되며 샹크스가 셔틀 시키려 데려왔다 보여지네요. 다음은 돈키호테 패밀리 베이비5입니다. 애정 결핍이 제대로 박혀있는 베이비5는 과거 부모에게 버려졌었는데요. 어찌저찌 돈키호테 패밀리를 들어가게 되었으나 간부이지만 큰 소속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발을 벗고 나서며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사이가 싸움에서 죽어달라 부탁을 하자 자신의 머리통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 뭔짓거리인지 사이도 당황을 하였으며 라오즈는 저런 편리한 인간이 없다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개빡친 사이는 급 자신이 이기면 베이비5를 자신의 아내로 맞는다 하며 라오즈를 개털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나름 돈키호테 패밀리 간부급이었지만 충성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며 돈키호테 패밀리가 모두 체포될 때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크워크스 미스타5입니다. 구 칠무의 크로커다일이 운영하던 조직 바로크워크스의 간부이며 나름 5위에 위치한 미스타5는 폭포결매 능력자인데요.
비비를 잡기 위해 간부로서 등장을 하였으나 코딱지만 날리다 개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와 조로에게는 털릴 수 있다 쳐도 나약함의 절정인 우소백이마저 타바스코탄을 먹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남겼는데요. 어찌 보면 자연계급의 초인계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큰 활약 없이 사라진 캐릭터로 나약함과 함께 현재는 소방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저의 적단 버기입니다. 첫 등장 시 이놈은 뭔가 싶었던 버기였지만 사실 그의 과거는 해적왕 골드로저 해적단의 최연소 선원이었는데요. 견습으로 활동하였지만 당시 같이 있던 인물들은 미래 전설급 인물들로 샹크스나 레일리와 같이 초고물급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샹크스와는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였으며 당시에는 나름 해적왕이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샹크스의 엄청난 재능을 보고 꿈을 빠르게 포기하였으며 로저 해적단이었지만 해적단이구나 버리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대한 보물지도가 나오자 로저 고모고 자신이 혼자 꽁쳐두었으며 해적단에서 제공한 동강 열매를 먹는 척을 하고 팔아버리려 하는 등 엄청난 이기주의를 보여주었는데요. 금사자 시키와 싸우는 에드워 해전에서는 당당하게 선장을 말리고 빤스런을 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섬을 찾으러 가기 전 혼자 열병에 걸려 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 샹크스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고 사실상 로저의 해적단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엄청난 주댕이와 운빨로 칠무회를 넘어선 상황의 자리에 올라섰으며 해적왕의 꿈을 다시 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흰수염 해적단 에이스입니다. 해적왕 골드로저의 아들이며 인맥 하나만큼은 타고난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패배 후 흰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흰수염이 거두어주었지만 배때기가 불렀는지 매일 밤 선장의 목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고 고집 하나만큼은 개쩌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흰수염을 인정하는 모습과 함께 기본 전투력이 있어서인지 대장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는데요. 흰수염을 해적왕으로 만들겠다던 에이스 부대에서 팀킬이 나와버리고 에이스는 여기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장인 흰수염이 그 새끼 그냥 내비두라 하였지만 선장의 말을 가볍게 씹어버리고 티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내버려둬. 홀로 나간 에이스는 티치를 만나는데 성공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1대1 대결에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맥 하나는 지리던 에이스를 구하려 의형제 루피부터 흰수염 해적단과 산하 해적단들이 모두 모이는 등 제대로 판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해군도 조용히 죽이면 될 것을 굳이 전 세계의 사형일자를 공표하며 라이브로 이 장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해군 대장은 물론 전설급 중장 거프와 칠무회 그리고 해군원 수까지 모두 모여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에이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죽은 인원이 훨씬 많았으며 해군은 임펠다운 감옥이 털리는 굴욕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포함한 혁명군 이완코프와 징배까지 데리고 대규모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풀려낸 에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흰수염은 목숨을 버리며 흰수염 해적단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기의 에이스는 뻔한 도발에 넘어가며 또 고집을 피우다 흰수염보다 먼저 죽어버리는데요. 이 새끼가 니 하나 구하려 지금 몇 명이 모여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이 되어버리니 루피도 멘탈이 나가버리고 흰수염도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사망해버리며 결국 또 다른 사황 샹크스까지 등장해서야 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투력만 보면 흰수염 해적단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는 짓과 결과를 보면 당장 버렸어야 할 캐릭터 1순위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